네, 안녕하세요.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경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원래 제가 강의하던 민사법이 아니라 이제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서 로스쿨 진로와 생활 안내라는 이름으로 간단한 클립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은 뭐 제가 계속 뭐 일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로스쿨 입시철이기 때문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드려 볼 건데요. 일단은 한 3번 정도를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은 변호사 시험을 한번 개관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변호사 시험을 포함해서 로스쿨에서의 공부 방향,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병행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제가 이제 뭐 원래 가르치고 있는 민사법과도 되게 연관성이 높은 주제인데, 제가 이제 전에 그 강의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로스쿨 입시가 끝나고 공부를 막 시작하실 때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사실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업 계획을 세우거나 뭐 그럴 때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높으신 재판연구원이나 뭐 빅펌이나 뭐 검사 선발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단 변호사 시험 개관에 한번 설명드려 보기로 하죠. 음, 로스쿨 제도 자체가 변호사 시험만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발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변호사 시험 과목 및 시험을 조금 살펴보면 총 4일 동안 시험을 치르는데, 과목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그 다음에 저기 이제 4일째 끝에 보면 그 선택형이 있죠. 전문적 법률 분야에 대한 과목. 그 다음에 택 1 했는데, 이제 그 본인이 이제 한 과목을 택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에 시작해서 첫째 날 시험을 보면 19시, 이제 7시에 시험이 끝납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제 마찬가지고, 거의 뭐 4일 내내 아침에 가서 저녁 때 시험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시험보다도 사실 대단히 힘든 시험이에요. 일단 변호사 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법에 있는, 이제 법전에 있는 원래 법령으로는 공법은 헌법과 행정법,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은 민법, 민사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이 지금 공법, 형사법, 민사법 이 과목은 모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선택형은 뭐 아까 그 아시다시피 객관식이고요. 사례형과 기록형은 이제 논술형인데, 기록형은 이제 실무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뭐 소장이나 뭐 형사 같은 경우에 보석 허가서 뭐 이런 신청서 이런 그런 실무에서 쓰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뭐 이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질은 사실 사례형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객관식을 치르지 않고 사례형 시험만 치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시험을 보실 때는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그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그 개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개정의 이유 및 방향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에 뭐 내용이 있는데 뭐 길게 써 있는데 뭐 주요 내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어서 기본적 법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시험을 너무 선택형 시험과 논술형 시험을 함께 보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하기 너무 힘들어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너무 애들이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그래서 모든 과목에 에서 실시하던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고 이게 3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변호사 시험 전반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 법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과 동시에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변호사 시험을 이렇게 바꾸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논술형 필기시험이 객관식보다는 조금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하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논술형 시험이 조금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선택형을 여기다 조금 뭐 옮겨놨는데 여기서 지금 풀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다. 선택형은 뭐 여러분들이 뭐 리트 시험도 치시고 해서 특별히 뭐 형태 자체가 새롭지는 않을 거예요. 뭐 사례형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하면은 자격 시험의 성격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응시자 대비 합격생 수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발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선발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해서 학교 생활하는데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결론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변호사 시험 준비와 로스쿨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각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변호사 시험 합격을 특히나 이제 지방대나 이제 지방 사립 로스쿨에서는 정말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친구도 한 명이 지금 지방대 로스쿨 교수로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어쩌다가 이제 요즘 뭐 하고 지내냐라고 하니까 변호사 시험 전문가가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로스쿨 교수로 가서 뭐 좀 연구를 좀 해서 뭐 조금 학문적인 정진을 이루었다거나 뭐 실무가를 양성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의 전문가가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도로 이제 변호사 시험이 머릿속에 박혀 있구나 교수님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변호사 시험의 일반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언급할 때 크게 이제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지만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